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정전 제7장 무시선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전 수행평 제1장에서 6장까지는 일상수행과 훈련법이라면 이제 자의적 판단인데요. 정전 수행편이 1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를 전반부로 끊을 수 있고 7장에서 17장까지를 후반부로 끊을 수 있는데 전반부인 제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처음에 시작이 교리 강령의 실천 동목인 일상수행 요법을 비롯 시작으로 해서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연부법을 필요한 각종 훈련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전반부, 앞에 부분을 말한다면 후반부인 7장에서 17장까지는 무시선법을 비롯한 참회문 등의 자신수행, 자기가 수행하는 겁니다. 자신수행과 활용할 수 있는 수행의 각종 수행법이 제시되어 있고 끝으로 수행의 이런 수행법, 모든 수행의 정도를 이렇게 잴 수 있는 수행 정도의 척도인 법의 등급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정전 수행편을 전반부와 후반부, 제1장에서 6장까지를 전반부로 7장에서 17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후반부의 첫 시작이 무시선법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무시선법 중에서 그 머릿말, 그 모두인 성품오둑과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정전 무시선법의 모두 머릿말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이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독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라고 선을 정의하고 있고 이어서 예로부터 큰 도에 뜻을 둔 사람은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다며 선 공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에 뜻을 두면 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대종경에서 대종사님께서 좀 표현을 달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대종경 수행품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시선법의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라는 이 대목을 뭐라고 하냐면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라고 부연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그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가지고 실생활에 나아가서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라고 달리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품 오득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길에 들면 성품 이 자리를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공부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 그 실력은 나를 잡아놓은 격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실력이 될 것은. 이처럼 나를 기약하는 공부법인 무시선법의 선이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공부를 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에 원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래와 성품은 밀접한 표현이다. 원래는 본디, 시초로부터 그런 뜻으로 있고 마치 이것을 비유한다면 강물이 저 산속의 어떤 골짜기의 그 샘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어떤 시초를 쫓아서 왔다는 것이죠. 그 본디자리, 근본이 되는 그 본디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이는 본래에서 발현된 내역인 소종래라는 말과 상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품이라는 말을 따져보면 성품은 이렇게 이 뜻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오는 곳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성품을 이렇게 파지를 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나오는 이 바탕자리가 원래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와 성품은 같은 계열로 원래가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한다면 성품은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을 빌려가지고 설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이 성품의 풍경, 이 성품자리의 풍경은 분별주착이 없다는 것으로 분명히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분별주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자리인데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고 원래는 시작이란 자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자리에는 원래부터 분별주착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자아와 대상, 주객, 자타 이렇게 대립하여 차별하는 그러한 사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량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분별이 강화돼서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착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드러나는 이 본디 자리에는 이러한 분별 주착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주관의 분별의식과 주착하는 마음을 우리가 대상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상의식으로만 있으면 분별주착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대상의식을 우리가 대상이죠. 이 대상에 사로잡혀 있죠.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모든 대상에 이렇게 우리가 대상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이 대상의식을 돌이켜 보면은 이런 분별하는 이 이분법적인 이 분별의식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주착하는 대상의식을 초월해 있는 자리가 바로 성품자리라는 것인데 분별주착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공정영지가 눈앞에 역력하다는 것으로 영지한 광명에는 분별주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분별주착이 없는 공적이 따로 있고 또한 역력히 드러내는 영지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분별하는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안다는 것은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별에 물들지 않는 분별을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즉 분별하는 마음을 자각하는 그 마음 자체에 분별이 있다면 그렇게 분별이 역력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할 때 마음의 원래 본디부터 착심이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착심이 딱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에 끌려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심을 착심인 줄 아는 그 마음에는 본래 착심이 붙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착심인 줄 아는 마음 자체에 본디부터 착심이 있다면 착심에 끌려 그렇게 착심의 작동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품은 원래 무엇라 규정할 수 없는 자리이기에 망각하면 물들 수 있으며 또한 자각 이걸 그런 줄 알면은 물든 것을 역으로 제거해서 그 원래 자리를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음 자체인 성품에는 선악으로 물들어 있지 않기에 그러기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으며 또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욕망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성품자리는 무엇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청정한 자리이기에 선으로 물들 수도 있고 악으로도 물들 수도 있으면서 또한 그 선악으로 물든 그것을 벗어나서 선악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품은 욕망뿐만 아니라 도덕성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선도 이게 선이라는 것도 분별의 소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선언적 이념에 의해서 미리 규정될 수도 없는 자리이며 나의 신체, 생각, 느낌, 의지, 이성 이런 갖가지 어떤 우리가 그 개념 규정하는 그런 것과 동일시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선 공부는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 자리는 각자가 각자의 마음 자리를
돌이켜서 자각함으로써 체득할 수 있는 경지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는 공부입니다. 마치 밝은 불이 그게 바로 불의 광명 자체라는 것을 깨닫듯이, 자각하듯이 자신이 자신의 마음 본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대종경 성립품 21장에서 성품 오득의 견성, 이것을 목수가 잣대와 목줄을 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성품 오득은 성품의 원리인 이 잣대와 목줄 사용법을 터득하고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만 이런 성품의 원리는 호련히 문득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실천하고 단련하는 그 과정은 그 상황 사광에 적응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 오득은 한 번에 이렇게 획득할 수 있지만 마음의 자유는 하고 또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는 성숙시켜 능숙할 수는 있어도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공부는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계속 적용하고 해서 이 능숙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또 여기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성품 차원에서는 분별주착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차원에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예 무엇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주착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품 차원을, 성품짜리를 마음 차원에서 구현할 때는 이러한 분별하는 성질과 주착하는 그 마음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사님께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이것을 대종경 수행품 9장에서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 착이 없는 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실상을 그 다음 단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착 없는 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대종경 수행품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실질을 사막공부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는요, 분명히 말하지만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로 하는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를 따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일심공부, 즉 수양공부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고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면 곧 이것이 연극공부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게 되면 곧 이것이 취사공부이며, 한가할 때, 아까는 상식공부라면 이때는 정기공부가 될 수 있죠. 한가할 때는 연불과 좌선으로 일심의 전공도 하고 경전연습으로 연구의 전공도 하여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를 오직 간단 없이, 이게 동정간이죠. 간단 없이 공부를 계속하면 저절로 정신에는, 여기 나오죠. 무엇가 돼야 되냐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결과죠. 결과가 뭐냐? 정신에는 수양력이 쌓이고 사리에는 연구력이 얻어지고 작업에는 취사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실질을 사막과 삼대력을 이렇게 제시를 하신 후 이러한 수행의 증거 인물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정산종사를 딱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단락이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라. 멋있어요. 보라. 송규, 이게 정산종사죠. 송규는 임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혹은 총부 혹은 지방에서 임무에 노력하는 중 정식으로 단 3개월의 입선, 우리로 말하는 정기훈련이죠. 동화선. 3개월의 입선도 못하였으나 현재 그 실력을 조사하여 본다면, 자, 다음부터 대목이 중요합니다. 정신의 수양력으로도, 여기 나오죠. 마음의 자유가 뭘로 표현했는가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정신의 수양력으로도 애착, 탐착이 거의 떨어져서 희노애락과 원근, 친소에 끌리는 바가 드물고, 사리의 연구력으로도 일에 대한 시비 이해와 이치에 대한 대수 유무를 대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또 작업 나옵니다. 작업의 취사력으로도 불의와 정의를 능히 분석하여 정의에 대한 실행이 10중 8구, 10개 중 8구. 와, 이게 어디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든 게 보면 일일이 실행,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뭐 백전백승, 뭐 이러한 것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본데요. 10중 8구는 될 것이며, 다음에 또 문장이 나옵니다. 사무에 바쁜 중에도 써보낸 글, 이게 글 쓰는 것을 보신 거예요. 사무에 바쁜 중에도 써보낸 글들을 보면 진리도 깊거니와 일반이 알기 쉬운 문체이며 조리 강령이 분명하여 수정할 것이 별로 없게 되었으니 그는,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오래지 아니하여 무엇을 얻어요? 충분한 삼대력을 얻어 어디 가든지 중인을 이익 주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인 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딱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인물이다. 자, 이 다음 글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동정 간에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정인려의 무지선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라. 그러니까 동정인려의 무지선 공부라고 정의가 나오고, 이것의 결론이 뭐냐면 원하는 삼대력이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는 바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채받아서 사막으로 삼대력을 얻는 공부라고 우리는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지선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소태산의 공부법입니다. 소태산이 하는 공부법이에요. 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공부법입니다. 그 정의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그 앞장의 교의편의 용어로 다시 읽어보면 이런 쌍에 바탕한 사막수행으로 삼대력을 발휘하는 마음공부다.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지선법의 성품 오득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 자리를 깨닫는 공부라면, 마음의 자유는 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언제 어디든지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고, 작업을 취사하여 취사력을 얻는 공부라고 우리는 확고하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즉 마음의 자유는 삼대력을 얻어서 대종사님의 다른 표현인 대종경 요음품 2장으로 말을 한다면,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는 것이다라고 또 달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동어반복이지만 또 말을 한다면, 소태산 대종사의 무시선 공부는, 이 무시선 공부가 소태산의 공부법인데 동정 간에 무시로 이런 쌍 성품자리를 채받아서 사막 병진 수행으로 삼대력을 얻는 공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시선법의 서두, 모두인 성품 오득과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